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지난해 국민연금이 70조 이상의 손실이 났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지난해 손실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들어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손실 부분의 70조 정도의 금액을 대략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수익을 만들면서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지난해 손실을 현재 복구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지난해 그리고 그 이전에 주식 투자를 대부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아마 손실이었던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올 초까지 대략 손실률이 한 30% 정도 손실이 나신 상태에서 올해 들어서 손실이 조금씩 복구가 되면서 지금 한 10% 내외 손실률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우리가 지난해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 대비해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흐름에서 지난해 마음고생 부분, 계좌의 손실 어느 정도 복구하고 마음의 위안을 찾는 그러한 시장으로의 대응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의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최근에 시장이 하루하루 다르게 흐름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이 단기간, 중기 구간, 또 장기 구간에서의 흐름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한 가지 망각하죠.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일단 시장 상황과 해당 흐름에 대한 전망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반도체입니다. 제가 한 2주 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섹터 분석을 해드렸죠. 짧게 반도체 리뷰 그리고 추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이슈, 최근에 중국에 대한 내용 기사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CEO들, 애플사, 팀 쿡이라든가 앨런 머스크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르비통 회장이라든가 JP 모건 회장이라든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오늘 중국을 방문하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또한 최근에에서 바닥권 대비해서 상당 부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에 반도체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의 관계도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시장 이슈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관련한 내용들 한번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하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분석에 있어서는 KRX 기계장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많은 섹터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계장비 업종이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나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집중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시황을 많이 풀어가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주가 상승률이 비교적 컸던 업종과 앞으로의 주가 상승률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기계 장비 업종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왜?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영역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계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기계 장비 업종이 시장에서 핫했던 시점이 2012, 13, 14 요때 가장 핫했고요. 2009, 10, 11 이때 핫했습니다. 언제이냐면 여러분 지금
까먹으셨겠죠? 지금의 장은 앞으로의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에서의 실적 장세, 기존의 장은 금융 장세, 기존의 장은 금융 장세의 성격의 성장주, 앞으로의 장은 실적 장세의 가치주가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 패턴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장세에서는 이 기계 장비, 건설, 철강, 조선 이런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시장의 모습이 흘러갑니다. 기계 장비 업종이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최근 움직임 자체가 신고가 영역에서의 돌파 과정에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흐름과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의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리뷰 마지막으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일 최근 장세에서 그 테마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까지 미용재료 업종의 테마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천일염 관련 테마가 있었고 앞으로의 시장은 시장의 지수의 장보다는 수익률 게임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종목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이들 업종의 수익률이 좋을 것이다라는 측면으로의 6월과 7월 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어제 찐시황에서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저가 항공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이었습니다. 뭐 5%, 7% 정도 전반에 4종목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오늘 올랐지만 다음 주 장세에서도 흐름의 성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움직임이 나타날지, 과연 테마가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 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한 2, 3% 하락한 상황에서의 지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향후의 성장성뿐만 아니고요, 주가 상황 흐름에 있어서도 고가 돌파 이후에 점진적인 안정형의 우상향 패턴의 종목이라는 말씀드렸죠. 하지만 주가가 한 10% 이상 빠지다 보니 불안합니다. 이 종목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반의 흐름 리뷰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꺼풀 드러내면서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 주간 쉬었죠. 그리고 그 이전 6월 1일 이제 자료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패턴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앞 고점 수준에서의 그 돌파 이전 단계에서 흐름이었죠. 지수는 출렁임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단계 업사이드 돼서 그 상향화된 지수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될 것이고 그 이후에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그리고 7월까지의 흐름에서는 이 조정 이후에 등락의 장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뭐 장황한 내용에서의 시장의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6월 1일 장에서 그랬죠. 이러한 모습에서 진화된 시장에서의 흐름입니다. 앞서 6월 1일 시점이 여기쯤 될 겁니다. 한 단계 지수 상승 나타난 뒤에 출렁임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앞전 상황에서의 지난 6월 1일 장에서 여러분 찐시황을 통해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최근 뭐 오늘 포함해서 3, 4일 정도 2650포인트 근처의 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등락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캡처하고 여기에 추가 설명으로의 텍스트로 문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시장은 당분간에 의해서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해서는 2650포인트를 계속 두들기는 현상에서의 등락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대략 2600, 상승할 때는 2650, 다음 주 6월 말까지 오르내림의 진폭이 크진 않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6월 말까지 10일 정도 시장 흐름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7월로 넘어가서 한번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초에 충격파가 나타나면서 대략적으로 지수 구간 저점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2550포인트. 이게 이제 절대적인 지지 라인에 구축되어 있는 지수 이제 구간이거든요. 앞전 상승의 고점 라인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60일 이평선이 맞닿는 부분에서의 흐름에서의 2550포인트 구간에서의 지수 상황입니다. 7월 초쯤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있겠지만 이때 한번 또
그 7월 금리 인상 이슈가 발현되면서 출렁하겠죠. 이때가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팅 포인트입니다. 매수를 들어갈 만한 시점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두려워 마시고 이때는 대형주를 내가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매수할 만한 포착 타이밍이 될 것이고요. 이 저점을 찍어준 이후에 반등 주겠죠. 반등 주는 흐름에서 7월 후반까지의 흐름이 오르내림의 우상향되는 형태가 진행되면서 8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수가 이때부터 상승하는 흐름이 진행되겠죠.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도 개선될 거고요. 수출 현황도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의 수출 데이터 상황도 계속 그 증가하는 현상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무역 수지도 120불에서 50억 불, 그리고 40억 불, 26억 불, 21억 불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 8월 정도가 되면 무역 수지 흑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현될 것이고, 최근 중국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 전반의 그 비중이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그 경기 부양 측면에서의 활성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물론 정치적으로는 최근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치적인 성향이죠. 또 정치적인 성향 같은 거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이제 그 동반자가 되는 거고, 오늘의 동반자가 내일이 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변합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그렇게 급변하지 않죠. 스케줄상으로 보면 8월 정도 선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긍정적인 우리의 그 관계도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CEO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국무장관이 이번에 또 방문하죠. 그러면서 화해 개선, 그리고 중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그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서 미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려는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정도에는 수출과 대중국 그 무역 관계도에 있어서 개선되는 흐름. 우리 무역 수지가 절대적인 그 적자의 요인은 대중국 적자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서 이 개선되는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주시장이 지수의 상승장이 나타나는 이러한 시나리오로 시장의 대응 여전히 유효하고요. 오늘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의 시장 흐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 나왔죠. 7월 중후반까지는 지수가 등락의 장이겠지만 신고가형을 돌파하기보다는 흐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 포커싱 되어지는 매매 포인트는 큰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나 중형주급의 종목으로 배팅해야 되는 이 배팅 포인트의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반도체 업종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포진된 삼성전 하이닉스가 있겠지만 소부장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이죠. 안 움직였던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덕산 네오록스라든가 뭐 등등의 심텍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금요일장에서 좀 쉬워졌지만 목요일장에서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처음 시작점에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습니다. 더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흐름들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주 구간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업종을 최초로 말씀드린 게 5월 19일 자료인데요. 5월 19일 이제 섹터 분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업종 앞에 고점 부근에 와 있지만 흐름의 측면에서 반도체 업종의 상승 목표치는 3,450포인트까지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매물 공백 구간이기 때문에 가벼이 움직일 것이다. 대략 한 3,300 라인 가서 한번 제끼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점 돌파 이후에 이 구간에서는 대형주 중심에서의 시장 흐름이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이 눌림목과 재상승 과정에서의 흐름에서는 소부장이 갈 것이고 여기서는 대형주가 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5월 19일. 그리고 나서 뭐 중간 단계 6월 1일에 제가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의 고점 돌파 구간에서 돌파했죠. 돌파한 이후에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의 반도체 흐름을 보게 되면 3,300
그 3,400원저리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3,300원저리에서 한번 쉬어주고요. 3,350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 앞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현재의 시장에서 내가 대응을 한다라고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나는 반도체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분간에서 좀 쉬어주는 형태에서의 시장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은 킵해놓고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 소부장 관련 종목으로 주력 매매를 하시는 측면에서 다음 주 그리고 7월 중순까지의 흐름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반도체 리뷰 그리고 전망 흐름 그리고 7월 말 8월에서는 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00포인트까지 가는 흐름에서의 지수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얘기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죠.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그 마이크론이 그 향후에 그 중국 시안 쪽에 7,70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시간을 되돌려서 중국 관련 대투자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해서 또 대중국 수출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이크론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겠다. 라는 이슈로 시장에서 계속 그 공방이 왔다 갔다 했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뭐 국무장관이 방문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최근에 중국 이슈가 그 굉장히 집중되면서 마이크론이 중국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과는 완전 반대되는 상황에서의 내용이죠. 수출하지 말라라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출보다 더 큰 측면에서의 그 접근이죠.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빌 게이츠가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도 시진핑을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팀쿡 회장도 그 시진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뭐 담당자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빌 게이츠는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경제 협력이겠죠. 정책 현안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 협력 관련해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중국 항생 지수입니다. 뭐 중국에는 여러 시장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외국인에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24시간 거래가 되는 항생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주요하게 판단해서 중국의 전반의 그 상황을 포착합니다. 다른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항생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11월에 가장 먼저 글로벌 증시에서 바닥점 찍고 치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증시는 중국보다 약간 빨랐죠. 9월에 한 번 바닥, 10월에 한 번 바닥 이렇게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11월에 한 번 바닥을 더 찍긴 했죠. 하지만 중국 시장은 이때 그 11월, 10월 말 11월 초에 바닥 찍고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상승의 배경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11월 아마 15일에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에서 중국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성장성도 가장 그 움직임 자체가 능동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을 때 우리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2월 상황에서 정찰풍선 이슈가 터졌죠. 그러면서 냉각 기류가 확산이 됐고 바이든이 대중국 견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3월에 양회를 시점으로 해서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낙수 효과에 의한 우리나라도 많은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측면으로의 시장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정찰 풍선 이슈로 냉각 기류가 흐르면서 우리 시장도 좀 지금의 그 흐름에 있어서 이때 한번 출렁이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정체되고 조정받는 상황에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CEO들 방문 또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그 화해하는 단계에서의 그 진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최근 가장 빠르게
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 우리가 중국은 뭐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퉈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중국과 관련된 많은 업종의 종목들이 함께 동행해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장이 좋았던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중국 경기가 좋았을 때의 상황이 우리 주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라는 측면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판단해서 이제 유추해서 갈 때도 중국 시장의 회복 현상은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고 집중해서 해당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이슈라고 해서 오늘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계 장비. 제가 이제 KRX 섹터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반도체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자동차 설명드렸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한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에 대한 매물 그리고 그 목표 그 타켓 포인트 프라이스 목표 가격 등등의 그 설명들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업종 간의 분석을 제가 이제 장이 끝나고 이제 한번 종목들을 쫙 돌려보고 그리고 업종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어떤 업종이 시장 내에서 가장 핫한지 그리고 어떠한 업종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매물을 돌파하고 그 새로운 영역에서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쫙 이제 서치를 하는데요. 이번 주 주간에서 기계 장비 업종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이제 성동격서라는 말을 이제 다른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성동격서를 차용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성동격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요즘 세대 친구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그 시청자, 가족 여러분께서는 성동격서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겠죠. 동쪽에서 와, 삼국지에 나오는 거죠. 동쪽에서 와 하고 이제 몰려올 것 같이 고함을 지르고 실제로는 서쪽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과 포커싱이 되어 있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시황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 움직임이 가장 발빠르게 나타나고 현상들을 이제 파악해 볼 때 기계 장비 업종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주가 움직임에서 터닝 포인트의 흐름들이 감지됐다라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계 장비 섹터의 그 장기간 주가 상황에서 업종 지수입니다. 지금 보면 2012년부터의 흐름이고요. 2012년도에 이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건설붐이 있었죠.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대강이 있었고요. 뭐 여러 그 건설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건설 경기 부양 측면에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그 관련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경기 민감주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하게 건설 경기 관련해서 이슈가 없었습니다. 2012년, 13년 이후에는 건설 경기 부양책이 없었기 때문에 기계장비 업종의 주가 흐름 차원에서도 주가 계속해서 내려왔고 내려온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횡보 국면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최근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발현될 때는 언제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가 이 위축된 경기 상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하고자 할 때 이때 정부에서는 최후의 카드로 경기 부양 측면에서의 그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부양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이 있죠. 4월에.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그러면 올해부터 부양을 해야 되겠죠.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경기 부양을 하는데 뭐 수출이나 산업에 대한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상황의 흐름이. 반면에 건설 개발 관련해서 부양책을 쓸 때에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의 타이밍에서는 부양책 카드 중에서 개발 관련한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 이후에 위축된 경기 상황 하에서 금리가 세게 올라갔고, 그리고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물가가 최근 그 미국의 CPI가 발표됐지만 4%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2.5%, 3%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 단계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물가 이제 안정됐습니다. 부양책을 써도 됩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도 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양책을 쓸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제 그 후발적 흐름에서 건설주, 토목 관련주들, 건설 기계 장비 포함해서 이런 업종들이 추후에 움직이겠지만 가장 민감하게 먼저 움직이는 업종이 기계 장비입니다. 기계 장비 업종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맥락에서의 최근 대략 한 7년, 8년 굉장히 오랜 기간 바닥에서 횡보를 했죠. 이전의 흐름에 대비해 판단해 보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4월, 5월, 6월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서의 이 고점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신고가 영역이죠. 이제부터는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쭉쭉쭉 밀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계장비 업종에 대한 성동격서, 우리가 반도체와 2차전지와 최근에 움직이는 핫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수익률이 나고 있는 업종의 섹터는 기계장비 업종에서 현재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좀 전에 좀 길게 봤죠. 짧게 보게 되면 우리가 고점 돌파하고요. 신고가 영역의 가격이 진행될 때 슈팅이 나오는 마지막 구간 이전 단계에서 신고가 영역을 가기 전에 막 흔들어줍니다. 고가 돌파했고요. 신고가 영역이죠. 신고가를 싹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내서 등락이 마지막으로 주어지죠. 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여기 따라잡은 물량들이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흔들어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책을 내서 시장에서 이들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오늘 장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상황에서 돌파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돌파의 흐름이 진행되고 나면 강한 흔들림에서의 물량 털어내기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벼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의 내용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죠. 그래 기계장비 하는데 과연 기계장비 업종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대략 지금 보시기로 한 20 몇 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로 해서 관리한 종목들이 주가 패턴이 비슷합니다. 뭐 어떤 종목은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옆으로 좀 가면서 약간 상향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러한 관계도에서 흐름이 좀 다를 뿐이지 주가가 역으로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내용에서의 상황이고요. 제가 별표로에 3개, 2개, 하나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이제 대략적으로 짧게 꾸준한 상승 진행형 그리고 한국조선행은 슈팅 구간.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일단 한 단계 상승의 마지막 구간이죠.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만들어가는 현상들의 주가 움직임이 나오겠죠. 신고가,
또는 뭐 접근 가능, 고점 돌파. 어떠한 종목들은 고점 돌파하면서 꾸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슈팅이 안 나오면서 2%, 3%, 뭐 0.5% 하락, 또 2% 상승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의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신고가, 슈팅 구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 측면에서의 매매 접근 가능하죠. 이런 종목들은 왜 슈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짧게 뭐 이런 형태 제가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런 내용에서의 흐름들을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압축해야 되겠죠. 너무 많다. 좀 압축해. 그래서 제가 압축해봤습니다. 별 3개, 2개 종목 내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지금부터 한 5, 6개 종목을 압축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차트를 보면서 우리 함께 해당 내용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종목의 나열순, 이제 가격순으로 쭉 제가 나열을 했고요. 가격순에서 상단부에 있는 종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죠. 오늘 굉장히 주가 셌습니다. 슈팅 구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슈팅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두 번 정도 슈팅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슈팅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나서 흔들림의 과정에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흔들림의 과정에서 기관차를 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흐름이고요. 슈팅 구간에서는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단기 매매 측면에서의 슈팅 구간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내가 방향성을 보고 접근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한 템포 쉬어서 공략 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입니다. 제가 별표 2개, 3개 이렇게 나열한 거는 앞으로의 단기적인 그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섹터 내에 있는 종목 내에서 꾸준하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내에서의 흐름들을 별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효성중공업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 가격의 돌파 흐름이 나타났죠. 오늘 장에서 올라갔다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 밀렸을 때의 주가를 판단해서 고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을 때 거래량 우리 많이 들여다보죠. 거래량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아직 고점에서 이탈한 부분에서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윗꼬리는 고점을 찍는 흐름에서의 윗꼬리가 아니고요. 중간 과정에서의 흔들림의 과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접근 포인트는 장중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신고가 영역의 가격이 진행되었죠. 앞으로의 가격에서 크게 매물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장대 양봉이 2개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흔들림의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이런 종목 매매하실 때는 장중에 출렁출렁하면서 마이너스 쭉 밀릴 때 있죠. 이때 담으면 됩니다. 한 번에 담지 마시고 나누어서 오늘 좀 잡고 내일도 좀 잡고 쭉 우상향 패턴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의 접근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제가 성동교수 말씀드리면서 이 기계장비 업종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그 수익률 게임이 가능했다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 앞선 10만 원대의 그 고가가 있지만 최근 내의 영역에서 본다라면 마찬가지 신고가를 진행하고 있는 흐름에서의 종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상황에서도 고점 안 나왔고요. 주가 흐름 장면에서도 오늘 고점에 좀 밀렸지만 주가가 움직일 때 고점에서 밀리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흐름이 나오지만 고점에서 밀리면서 계속 양봉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런 종목의 매매 시점은 짧게 보여서 이런 종목 매매가 참 어렵다. 가격을 한번 딱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장중의 흐름이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또는 장 초반에 흐름만 잠깐 주어지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뭐 이러한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를 살짝 달죠. 이게 이제 아마 장 초반에 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아래 꼬리를 다는 구간에서 뭐 이런 아래 꼬리 마이너스 영역이겠죠. 이런 마이너스 영역에서 들어가셔서 계속 끌고 가시는 형태로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을 딱 잡아서 이 종목에 나는 주식을 다 사야 되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장중에 마이너스 영향을 한 번씩 줄 때마다 이때 그냥 모아가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해당 내역의 종목 접근 가능하다라고 해서 현대기계, 건설기계에 대해서 주가를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두산 밥캣, 두산 밥캣의 주가도 뭐 기계장비 업종의 주가가 거의 뭐 비슷비슷한 형태에서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형태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이차전지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주가가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한 번의 슈팅이 있었죠. 통상은 마지막 구간에 슈팅이 나올 때는 두 번 내지는 세 번째 슈팅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슈팅 이런 모습들 또는 두 번 슈팅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받고 지금은 단기 조정 흐름에서의 구간의 진행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살 때 어떻게 사느냐? 보통 주가가 움직일 때 상승 N자형입니다. 대부분의 우상향 종목들은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상승 N자형의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잡을 때 이렇게 조정받죠. 상승 N자형의 기본형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본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상승 N자형의 기본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앞선 상승의 고점이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조정이 앞선 고점을 깨지 장중에 아래 꼬리로 깨는 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깨는 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음봉으로 크게 밀면서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세가 바뀔 때. 이때는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 N자형 패턴으로 우상향하면서 주가 움직일 때는 딱 가격을 정확하게 앞선 흐름의 고점 부분에서 딱 잡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앞선 흐름에서의 고점이 요 정도 되죠. 뭐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 되겠죠. 그러면 가격을 앞에 고점, 대략적인 가격을 잡아서 그 해당 지점을 이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으로 딱 가격을 잡아놓고 그 시점에 들어오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아래 꼬리를 최적의 바닥 가격을 잡으면 좋겠지만 나누어서 해당 가격 근처에 오게 되면 조금씩 잡아서 해당 지점의 저점으로 우리가 배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상승 N자형으로 모든 종목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매 시점을 잡을 때는 지금 얼마의 가격 정도가 적정 가격에서 매수 가격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이 상승 N자형 패턴으로 봐서 앞에 고점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앞에 고점의 가격 부근이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 부근에서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격으로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매수 시점의 타이밍으로 잡으셔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NT라는 종목이 아까 별을 2개 받았나요? 별 2개, 뭐 3개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의 흐름입니다. 이 종목은 개별 성향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주가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장중 매매나 장중에 또는 등락차를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측면에서 보더라도 윗꼬리 아랫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죠. 나는 매매 자신이 있어가지고 장중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PNT 같은 종목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고점 라인의 가격을 기간의 가격과 시간의 가격과 가격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돌파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최적화되신 분들은 PNT 같은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초기 국면에서의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주가의 상황이 이제 그 상승 N자형에서의 초기 국면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걸 겁니다. 앞선 고점 라인을 지켜줬고요. 이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뭐
딱 가격을 잡아서 진입하시는 것보다도 나는 이번 주 구간에서 한 20%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을 20% 채우고 다음 주부터 올라갈 때마다 제대로 잡았을 때 올라갈 때마다 또 20%를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비중을 딱 정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정해진 비중에서 또 쪼개가지고 이게 분할 매수거든요. 많이 쪼개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크게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운용 측면에서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그간의 그 적자에서 이제 흑자 뭐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재무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최근에 이제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바닥 대비해서 뭐 5,000원 수준에서 지금 6,900원 뭐 7,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 너무 많이 올라왔어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의 긴 흐름에서의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한 7년 정도의 주가 흐름에서 횡보 조정을 받아줬습니다. 과거에 그 뭐 4만 원 이런 주가를 판단하기는 현 시점에서 좀 어렵지만 최소한 이 종목은 지금 오랜 기간의 장기간의 흐름에서의 횡보를 돌파하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추가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상승 N자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작은 파동에서의 상승 N자형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크게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기적 시각에서의 차익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김대중 대표가 금융장세, 실적장세, 성장주, 가치주 섹터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시장 구분을 해줬고 지난 2020년 주가 상승에서의 시장을 주도했던 금융장세 성격에서의 돈으로 움직이는 상승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8월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 주가가 3,000포인트를 갈지 2,900을 갈지는 모르겠으나 또 3,300을 돌파할지는 모르겠으나 상승장이 이번 장에 한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장은 하루 이틀의 흐름에서의 상승 흐름이 아니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주식을 접근해도 충분히 기간을 두고 수익률이 가능한 측면에서의 내용이다. 지난해 손실이 한 30% 났고 지금 현재 일부 복구돼서 만 10% 정도 손실이 나 있는데 그래 힘든 지난장 1년 반 동안 내가 고생을 했지만 이 고생한 부분 앞으로 1년 동안 보상을 받겠다는 측면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으로 접근하실 때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해당 그 기계장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마 종목이죠. 어제 이제 테마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이제 지수의 장보다는 종목의 장이기 때문에 종목의 장에서 테마 종목들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테마 종목에 대한 종목이 이제 그룹핑 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해서 어제 제가 몇 가지의 테마 가능성에 대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죠. 그 중에서 저가항공 LCC 관련주들이 굉장히 유력하다. 테마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뭐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한다는 게 지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그 수급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이 들어왔다, 수급이 나갔다, 수급이 좋다, 수급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수급은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수급이라고 하면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 관심 집중 하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테마 내용 중에서 LCC 관련주들이 상당히 유력하다. 그래서 어제 신시황에서 LCC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당 업종에 해당 섹터 그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노려봐야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적자였죠. 적자의 흑자가 올해 돌아서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지나가면 올 한 해 흑자가 날 겁니다. 1분기 흑자였고요.
연속적으로 관광객 증가하고 있고요. 여행객들 증가하고 있고요. 당연히 매출 늘어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그동안 저평가,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게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 저평가라기보다는 다른 종목이 지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반면에 이 관련한 LC 관련주들은 지수 영향도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흐름의 자체에서 정체되어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다는 측면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차트의 내용입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전환점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렸고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펀드멘탈, 기본적 분석에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노선 확장하고 흑자 전환되고 뭐 등등등의 여행 시즌 도래하고 이런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장기 소외됐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 네 가지의 기준으로 해당 그 LCD 관련주들도 관심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에서 6% 정도 상승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업종의 종목들이 주가가 일정 부분에서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던 반면에 LCC 관련주들은 이제 막 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그래서 오늘 상승치에 대해서 나 어제 샀으면 또는 뭐 오늘 장중에 따라붙었으면 좀 더 먹을 수 있었어요. 이거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투자 성향별로 각각의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어떤 한 종목을 세팅해서 그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이제 목표로 했을 때 대략 짧게 보면 30%고요. 좀 높게 보면 더블 이상 목표로 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기간이 짧으면 2달이고요. 길면은 4, 5개월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 자체를 30% 이상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짧은 그 흐름에서의 3, 4%? 이건 그냥 버린다는 의미는 좀 그렇지만 그냥 가벼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30%에서 50%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데 3%좀 늦게 올라탔다라고 해서 그게 전체 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후에 고점을 3% 더 높게, 5% 더 높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 부분 흐름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매력 있는 가격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분간에 의해서 해당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당 종목이 네 종목으로 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장 테마를 만들어서 주가 움직일 수 있다. 갖다 붙일 재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한번 가져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업종에 대한 테마도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에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렸죠. 리뷰를 해드리는 내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너무 혼란스러우시죠? 딱 보시면서 제가 이 내용을 아주 이제 뭐 주가가 최근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내용의 그 글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이 화면을 김대인 대표가 어떤 내용을 의사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난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라면 화면 딱 캡처하셔가지고요. 확대하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의 박스였습니다. 이 박스 상태에서의 기간을 돌파하면서 최근 올 초죠. 이 박스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주가가 오랜 장기간의 박스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한 번에 흔들림이 있죠. 제가 이 시간 한 3, 4, 5개월 전에 굉장히 그 박스가 오랜 기간 진행되었던 종목에서 박스가 돌파할 때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박스권 내에 있는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SM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 위에 이 세 종목들은 굉장히 주가가 박스 돌파 위에 많이 갔죠. 장기 박스권 내에서의 주가가 박스 돌파할 때 주가는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면서
이때부터 주가 시작을 한다는 말씀드렸고 그 박스 내에서의 출발점에서 박스 해당 지점에서 4종목을 여러분께 박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박스가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세게 올라갈 것이다. 한 4개월? 4개월 전쯤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가 탄력이 다소 떨어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박스 돌파해서 한 번의 흔들림의 과정에서의 내용이고요. 뭐 이런 내용을 장황하게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건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어제 가격이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은 조금 오늘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주요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선 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왜? 기존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떠한 내용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기본적인 거는 대략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28,500원 중심으로 해서 등락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기본 전제이고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 이제 그림은 제가 떴습니다. 그러면 삼성엔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지금 매도할 타임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매도를 해야 되겠다. 나 옮겨 타고 싶어. 매도를 해야겠다면 지금 아닙니다. 어떤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면 지금 주가가 뭐 오늘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월요일이 아니고요. 주가가 단기 저점에서의 가격을 찍었습니다. 삼성엔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패턴으로 주가 꺾일 때 만약에 꺾인다면 속임수의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꺾인다면 이 패턴으로 꺾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적용해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반등을 줄 겁니다. 반등의 목표치는 28,500원입니다. 28,500원에 탁 걸리고요. 살짝 돌파할 수도 있죠. 29,000원까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딱 28,500원에서 딱 그 가격만 주시하지 마시고요. 전후 커봐야 1, 2%입니다. 전후 가격이 저항 굉장히 큽니다. 이 가격 구간이죠. 여기 딱 걸립니다. 밀리겠죠.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밀릴 때 밀렸다가 재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대덕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이 패턴을 설명드렸었죠. 이전에 밀리면서 밀릴 때 이 과정이 속임수였다라고 하면 밀렸다가 세게 올라갑니다. 이때 장대봉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이때는 시작이다. 올라타야 됩니다. 추가로 애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단기 바닥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겁니다. 주가 흔들려도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저항에 탁 두들겨 맞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반등을 주는데 반등이 굉장히 미약해요. 미약한 상태에서 다시 꺾여버립니다. 그러면 주가가 기간차를 두고 좀 긴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차 동안 이 해당 가격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다른 종목 들어갔다 나와도 되겠다. 또는 주가를 흔들리는 과정을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다. 대략 시간 좀 투자해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자. 뭐 이런 전략들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판단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또 최근에까지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줬던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실적 내용이 나와서 뭐 최근에 수주 관련해서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쭉 밀어버린 겁니다. 많이 올라타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기간 반등이 나오고요. 제끼는 과정 이후에 여기서 잘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흐름의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 초중반에 28,500원까지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에 한번 제끼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후반이든 그 다음 주 초든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에서 주가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삼성엔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앞에 제가 기계장비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기계장비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엔지는 건설주는 아니지만 플랜트 업종이긴 하지만 그 다음 이슈들이 이제 뭐 철강도 바람이 한번 불고요.
플랜트도 불고요, 건설도 불고요. 이렇게 흐름이 전파가 조금씩 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주식시장에서 절대적인 건 없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의 그 접근을 할 때 해당 종목은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돼서 주가가 장기간의 소외나 장기간 하락 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주가 눌림목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의 상황은 다시 움직임의 개선이 되는 박스를 그 장기간의 흐름에서 돌파했기 때문에 흐름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내가 여유가 있다라면 28,500원 가서 다시 재반등 줄 때 이때 모습을 판단해서 좀 더 실거나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찐시황 다음 주 시간 정도가 되면 딱 전환 포인트에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되면.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체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장의 흐름, 내용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난해 고생 많았고 손실 많이 봤고 이번 장에서는 꼭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올 초만 하더라도 내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본전. 저는 주식 투자에서 본전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 내기 위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본전만 되면 주식 투자 그만두겠다. 올해만 해도 많은 생각 가셨을 겁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될 때입니다. 주식 투자 한번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간의 손실은 나의 손실이 아니고 계좌상의 마이너스고 계좌상의 마이너스는 거래소에 맡겨놓은 마이너스이고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기간을 두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응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일정 흐름에 대해서 출렁임은 예상되지만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열흘 동안 제가 출렁이다고 말씀드렸죠. 종목의 흐름을 잘 타신다면 또 이런 장에서도 또 많은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내용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로서 여러분께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저희 815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너무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데이짜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데이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데이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